안녕하세요.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어느덧 2021년 무더웠던 여름도 끝나고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올해 가을 하늘은 특히나 참 청명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서 그 자체로도 작품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 좋은 요즘 충분히 거리두기 하면서 조용히 즐겨보셔도 괜찮을 전시가 있어서 하나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성남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인 성남의 얼굴전 비욘드 타임 앤 스페이스입니다. 성남의 얼굴전은 2006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성남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집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작품으로 이야기하는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부제가 비욘드 타임 앤 스페이스로 성남이라는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와 공간의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시를 직접 좀 보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는 또 메타버스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그에 어울리게 VR로 성남 아트센터를 디지털 방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공간이 바로 그 전시장 입구인데요. 이번 전시는 독특하게도 메인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앞쪽부터 지금 판잣집 같은 형상이 좀 보이고 있죠. 사실 지금의 성남은 너무나 발전한 첨단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1971년 역사의 굴곡과 상처를 품고 있는 게 또 이 성남이기도 하죠. 특히 올해가 8.10 성남 민주운동 5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터널을 지나 존재하는 것처럼 작가 각자가 성남을 통해 혹은 성남을 경험하고 바라보며 느낀 이야기와 추억 혹은 감정들이 작품화되어 있는 모습을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계신 이 판잣집도 전시의 일환으로 지어진 작품인데요. 이 판잣집은 김을 작가의 트와일라이트 존 스튜디오라는 작품입니다. 김을 작가는 기존의 트와일라이트 존 스튜디오를 시리즈로 선보여 왔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그 9번째 버전이 이 전시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버전은 70년대 성남의 임시 철거 주거시설의 이미지를 따서 작가의 삶이자 예술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집, 즉 작업실을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공간에서 김을 작가가 고민했었던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마치 공간이 포트폴리오가 된 것처럼 작품으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예술에 대한 여러 고민과 이야기들이 여기 이렇게 흔적들로 다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김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가상 작가 중 한 명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었던 만큼 이 공간에서 김을 작가가 기존에도 이렇게 액자 형태로 본인의 그 아이디어나 드로잉 혹은 페인팅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주화 같은 형태로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선보였었는데 이 공간에서 그 진행의 과정을 또 한번 만나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밖으로 나와서 왼쪽에 위치한 입구로 들어가 보시면은 메인 전시장으로 들어가서 전시 메인 테마인 비욘드 타임 앤 스페이스라는 이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저희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서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작품은 손승희 작가의 무제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에게 다를 수 있죠. 손승희 작가에게 집은 엄마, 냄새, 빛 같은 단어처럼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때때로 집이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약간 격리의 공간처럼 좀 무거운 이미지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손승희 작가는 무제라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색감의 생유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빛이 교차하면서 더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혹은 그런 성남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작품에 담아 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명에 따라서 끼워져 있는 유리들이 벽면에 이렇게 또 다채롭게 반응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직접 방문하셨을 때는 더 찬란하고 다채로운 빛의 그림자를 만나보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등 돌려서 뒤를 보시면
강준영 작가의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강준영 작가는 유년기에 한국과 타국을 오가면서 이방인과 같은 삶을 경험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집하면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주택, 그리고 그 뒷마당에 위치해 있던 항아리들이 그 기억의 잔상처럼 이미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강준영 작가는 집 하면 네모, 세모, 원 같은 도형이나 항아리 같은 기호로 머릿속에 늘 떠오른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인간관계를 맺는 공간이고 또 사랑과 연, 그리고 또 충돌이 교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미지를 작가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기억들을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강준영 작가님의 작품은 들어오신 바로 왼쪽 편에 평면으로 선보여진 작품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독특한 이미지에 구상적인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추상적으로 나열되고 배치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과 감상으로 작가의 그 기억들을 한번 만나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안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이 공간 우측에는 김호민 작가의 작품 캠핑 희망도 세한이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소개되는 세한이라는 건 세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딱 봐도 조선 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의 이미지가 우리나라 조선 후기 서화를 대표하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중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김호민 작가는 이를 좀 현대적인 재료와 감상으로 재해석해서 평면회화로 선보이고 있고, 더불어 옆쪽에 여기 텐트 이 이미지를 실제로 설치되는 형태의 작품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둘러볼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았다라고 한번 같이 묶어서 즐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텐트 작품은 머물다란 설치 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선보여주고 있는 신작인데요. 결국 집이라는 공간도 세상이라는 공간에 던져져 가족과의 추억, 기억을 남기며 잠시 머물러가는 곳이다 라는 작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이렇게 예술로 선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조선아 작가의 작품이 좀 선보여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품 느낌이 좀 다르죠. 조선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 살다가 도시로 상경해 온 모습과는 다르게 오히려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일상에는 농사짓기, 채소 가꾸기, 밥 해먹기 같은 것들이 일상 속에 소소하게 스며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집이나 본인의 공간, 자신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이 소소하고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기 위해 삶에 꼭 필요한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작품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치 그림 일기를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작가의 삶의 이야기들이 여기도 또 텐트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좀 더 귀엽다고 할까요? 작가마다 이 공간을 설치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다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특히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숟갈로 되어 있는 작품도 보실 수 있어서 아기자기한 요소들도 직접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는 꼭 한번 안쪽까지 자세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시 공간을 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은 한영숙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영숙 작가에게 집은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공연하는 오롯이 지내고픈 나만의 극장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새롭게 도전한 5개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이 안쪽 방으로 들어가시면 직접 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어쨌든 저희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VR 매체이다 보니까 영상 작품은 생동감 있게 변화하는 그 영상 전체를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죠. 그냥 샘플 정도로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삶과 기억, 꿈들을 담아서
한영숙 작가가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며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선보인 이 방식의 작품들을 앞으로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새롭고 다채롭게 계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공간만큼은 직접 방문해야지만 더 제대로 한번 감상하고 느껴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우리가 감상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따라오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작품들 러닝타임이 길지 않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현장에 방문하시면 이 작품들 하나하나 직접 다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 방을 나와서 중앙을 한번 보시면은 바닥에 또 설치되어 있는 독특한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유아수 작가의 인저리 타임이란 작품입니다. 인저리 타임은 우리가 보통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고 심판의 재량으로 주는 추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유아수 작가는 예술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으로서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막연히 계획을 세우고 집을 나와서 작업실을 오가는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행위들 속에 떠오른 다양한 상념들을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작품 인저리 타임은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유아수 작가의 삶에 주어진 그 추가 시간들 속에 상념 혹은 그 망상들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작품 속에 다양한 이 표현들로 선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대표적으로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망상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이 집, 작업실, 전시, 생계, 부양가족, 자유로, 세금 계산서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떠올려보게 되는 망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념들의 흔적을 작가는 어떤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만의 또 감정으로 나의 삶에 대입해서 감상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감상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옆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보시면 여기 또 독특한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은 정보영 작가의 작품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보고 계신 집 속에 있는 이 작품들은 얕은이란 작품으로 이번 2021년 신작이 이번에 또 여기 새롭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있는 이 작품들인데요. 정보영 작가는 집을 꿈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1970, 80년대 성남 판자촌에 거주했던 분들도 그 판자에 자신의 희망이나 꿈을 아마도 기록해 나갔었겠죠. 정보영 작가는 집을 형상화한 작품 속에 우리가 사유하고 꿈꾸는 작가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를 예술로 선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벽 사이즈에 딱 맞게 이번에 제작된 신작이기 때문에 작가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집의 하나의 벽면, 바람막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시각적인 흔적, 이 그림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예술이 되고 이 흔적들을 통해 우리가 사유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흔적, 이 시간의 궤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작품이 보여주는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감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3차원적인 공간처럼 보이게도 설치가 되어 있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벽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옆쪽에는 평면 작품들도 같이 좀 선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이 작품들도 함께 쭉 감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해보시면은 자, 이 공간에서는 남종호 작가의 작품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은 먹고 자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행복이 담긴 삶의 공간이다. 종종 힘들지라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공간이 또한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성남의 격변기였던 1970년대에 가족과 함께 성남으로 이주해 살아간 성남에 대한 좀 많은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유년기에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지냈던 작가님이었지만 청소년이 될 무렵에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반지하방에서 살게 되며 왠지 좀 불편했던 그 공간을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삶을 버텨내고 달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치열하게 작가님이 버텨냈던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반짝였던 그 추억의 순간들이 있겠죠. 그 기억들, 이것들을 회상하면서 작품으로 제작하였고 그 흔적들이 작품 제목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작품 제목만 봐도 뭐 형제 혹은 뭐 어머니와 골목길, 뭐 아버지의 청춘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품만 보셔도 약간 흑백 사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디지털 사진과 화려한 이미지에 익숙한 우리한테는 유화로 그려져 있지만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듯한 이 이미지만으로도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의 감수성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등 뒤로 시선을 돌려보시면은 또 좀 다른 느낌의 작품들이 있죠. 이 공간에는 송하나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송하나 작가는 작가이자 주부이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은 누구도 강요한 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맘 편히 쉬지 못하고 또 다른 밀린 일거리들을 해야 하는 좀 버거운 상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막상 송하나 작가는 이번 작품들을 꽃이라는 통일된 작품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시각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느낌의 이미지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 들어가서 보셔도 예쁜 꽃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은 송하나 작가가 어릴 때부터 참 미술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착하게 살아왔던 그 어린이 송하나와 그 청소년 송하나의 기록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꿈 많았던 송하나가 성인이 되고 또 작가이자 주부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괴리들이 존재했겠죠. 그걸 생각한 상태에서 이번에 작품이 되어 있는 이 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좀 독특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의 이미지가 아니다 라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건데요. 꽃의 형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이 꽃들은 송하나 작가가 집에서 이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냥 봤을 땐 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니까 그 화려해 보였던 꽃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좀 불편함이나 좀 혐오감이라고 할까요? 예쁘게 보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이미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평생 이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송하나 작가는 예술가로서 치열한 현실을 버텨내는 이 상황 속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그 안에서 예술적인 새로운 가능성을 표출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하고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예술을 통해 꽃으로 승화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결국 치열하고 지치는 혹은 뭐 때론 무겁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빛나기 위해 도전하는 우리인 동시에 그렇게 살고 있는 송하나 작가의 삶이자 뭐 현대인의 모습을 은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시적으로 포괄적인 감상을 한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직접 여러분의 감성으로 한번 느껴보시면서 반전의 재미가 있는 작품이죠. 그냥 언뜻 가볍게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예쁜 꽃그림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세히 보면 좀 반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송하나 작가의 작품도 직접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으로 또 이동해서 작품을 좀 보면 이 공간에는 김양선 작가의 작품을 먼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독특하게도 나무 판자나 창문 틀을 재료로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누군가에겐 가난한 과거가 참기 힘들고 우울한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힘든 시절 속 가족과 함께 했던 기억이나 추억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되기도 하죠. 마치 이중섭 작가가 제주도에서 한 칸짜리 방에 내 가족이 지내면서도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양선 작가 같은 경우에도 성남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촌락이 다 막 해체가 되고 임시로 지어졌었던 한 켠짜리 방에서 가족들과 생계를 버텨내는 그 시절이 가난하긴 했지만 함께했기 때문에 또 따뜻했던 추억이 있는 시절로 기억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양선 작가는 불을 축적하고 현재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선 그 빌딩 숲속, 그 아파트 속에 살아가게 되어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온전히 열정적으로 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젊고 행복했던 가족과 부대껴 지냈던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절을 추억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떠올리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시절에 감성적이었던 추억을 작가만의 이 재료를 통해서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캐리 유 홈이란 이 작품 시리즈들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셨을 때는 재료가 독특하죠. 이 재료들 때문에 직접 봤을 때는 그 특유의 나무 질감에서 오는 감성과 독특한 또 다른 추상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역시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옆으로 돌려보시면 이번에는 이찬주 작가의 작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른쪽에는 조명 형태로 되어 있는 석양이라는 작품의 벽에 걸린 형태로 떠 있고요. 그 앞쪽으로 작가의 집을 상징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해가 지면 돌아가는 곳이 집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낸 우리에게 약간 위로를 해주는 이 석양과 함께 나답게 살 수 있는 이 집이라는 공간의 이미지를 이찬주 작가는 본인에게 가장 좀 많은 추억이 있는 장소인 복정동과 태평동을 주제로 이렇게 작품으로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평면 작품 같은 경우에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재료가 좀 독특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폐 판지, 그 두꺼운 마분지 같은 버려지는 판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되게 아기자기하면서도 입체감 있는 느낌의 평면 작품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쪽에 보시면은 또 하늘에 떠 있는 우리 집 시리즈 15호라는 작품이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작가님은 여전히 자신은 가진 것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해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여전히 하늘을 날아오르는 꿈을 꾸며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따뜻한 본인의 감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공간에 훨씬 좀 아기자기하고 감성적인 이 작품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위로받고 힐링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입구로 나오시면은 이제 전시를 다 본 건데요. 나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우리도 한번쯤 고민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떠올려보고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자극을 주는 편안하지만 결코 얕지 않은 전시가 이번 비욘드 타임 앤 스페이스 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전시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1월 14일까지 진행이 되는 만큼 직접 한번 방문해서 보시면 훨씬 더 큰 감동과 감상을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준비한 전시 추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